예, 박범계입니다. 차관님, 예,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는 추후 따져보겠지만 저는 기존에 제가 국회 와서도 또 답변 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네.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 그대로 유신 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 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건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포고령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 위법이고 내란죄. 모르고 했죠. 예,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능력은 좀 안 됐거든요. 능력이 안 됐다. 능력이 안 됐는데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무장한 군대를 들여보낸다? 몰랐단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까? 예, 순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니까 더욱더 범법자예요. 네네, 했습니다. 범법자다. 자, 두 번째. 비상계엄의 요건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필요에 대한 아까 말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설치했느냐? 상대방이 즉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치한 군사상 필요에 대한 설치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이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란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하면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 박한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포고령 6호에 포고령 말미에 계엄법 구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경우 계엄법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소위 영장주의 예외를 넣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참 당신이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라도 과거에 유신계엄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 조치, 사후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이다 이 말입니다. 북한을 물러날 목적으로 활동한 내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헌을 문란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국헌을 문란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